어젯밤에도 또 오늘도 비가 내렸습니다. 나흘째입니다. 사망자도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때의 레이더 영상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비의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 비구름의 색깔부터 다르고 남쪽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의 특징, 좁은 지역에 순식간에 많은 양을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0mm 넘는 물폭탄을 맞아서 상가들이 몰려있는 골목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채영 기자, 물은 좀 빠진 것 같은데 피해 복구가 쉽지는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어제 저녁 시간당 53mm예요.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진 청주시 복대동의 한 상가 골목입니다. 재오픈 3년 전이죠.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오픈을 한 고깃집입니다. 보시면 당시에 갑자기 빗물이 가게 안으로 들어차면서 냉장고가 고장나 버렸고 그 안에 있던 각종 재료들이 상해버려서 이렇게 못 쓰게 된 처지가 됐습니다. 제가 낮에 와서 미리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아예 가게 영업을 접어야겠다는 사장님부터 기약 없는 강제 휴업에 들어갔던 주인의 하소연이 참 무겁게 들렸습니다. 당시 상황 얼마나 심각했던 걸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가게 안에 있을 때 물이 발목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갖고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내가 얼른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탈출을 해갖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 골목길에 네. 빗물이 조금씩 차오르나 싶더니 1시간도 안 돼 도로는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주민 수십 명이 나와 아파트 진입 도로에서 연신 빗물을 퍼냅니다. 여기서 양동이로 건져서 쓰레기를 퍼낸다거나 물을 퍼내서 저쪽 미용실 쪽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주민분들이 다 도와주러 나오셨어요. 맞은편 커피숍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도 그대로 잠겨버립니다. 한 17대 정도? 그 정도 아마 반 이상은 잠겼을 거예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종업원 2명과 가까스로 몸만 대피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만큼 잠기는 거예요. 종업원들하고 손을 잡고서 혹시 손을 이렇게 길게 잡고서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출동해 긴급 배수 작업에 나섰지만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고 복구가 시작됐지만 쉴 새 없이 내리는 비에 고기는 상해버렸고 냉장고는 아예 쓰레기가 됐습니다. 물로 씻어내고 삽으로 퍼내고 빗자루로 쓸어내도 끝이 없습니다. 5년 전에도 물난리가 났었고 하수 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 공사가 오히려 화를 키웠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하수구를 뚫어갖고 뭐 배관도 심고 막 하더라고요. 3일 내내 공사했어요. 일주일 전에. 근데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결국 민간 양수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계속 뺐죠, 어제. 그렇죠, 영리했었죠. 이 아파트 입구가 얕기 때문에 일로 물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상습 침수 구역인 충북 청주시 복대동. 이곳에 있는 주민들과 상인들은 어제 저녁에도 또 5년 전에 이어서 물난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건지 주민들은 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네, 전북 군산에도 어젯밤 한때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려서 산업단지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공장 내부의 기계와 자재가 물에 잠겨 못 쓰게 됐고 주변 상가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군산 국가산업단지. 공장들이 줄줄이 늘어선 거리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대형 트럭이 흰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로를 힘겹게 빠져나옵니다. 길 옆 공장 외벽에서는 흙탕물이 세차게 쏟아져 나옵니다. 한 조선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를 만들 때 쓰는 철판은 완전히 물에 잠겼고 고가의 자재와 기계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장 내에 그 바닥에서 한 10cm 이상 물이 차올랐고요. 금액적으로 한 4, 5억 되는 물건들이 들어있는데 물이 침투되면 전혀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곳은 오늘 오전 시간당 최대 82.5mm의 비가 내린 군산 산업단지 사거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다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빗물이 파도치듯 유리문을 넘어와 상가를 덮칩니다.
아래칸에 놓아둔 물건은 손 쓸 틈도 없이 빗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매대 한 칸까지 다 차고 여기는 여기까지 찼어요. 네, 허벅지 여기 여기까지 찼었어요. 거리는 아예 물에 잠겨 움직이지 못하거나 시동이 꺼져 견인차를 기다리는 차들로 정체를 빚었습니다. 많이 불어가지고 차가 시동이 꺼져갖고 지금 좀 안전한 데까지 밀었다가 지금 서비스 부르고 있어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내린 군산에는 하루 동안 25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지붕이 무너져 내려 80대 할머니가 대피했고 익산과 김제, 부안에서는 100여 건의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이번에도 반지하 주택 같은 저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의 주거지에 집중이 됐죠. 김정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20년 안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서울시의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들어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지붕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 있고 아스팔트는 산산조각났습니다. 곳곳에 집들이 무너져 버렸고 가재도구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붕괴를 면한 집도 안에 들어가 보면 수마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빗물이 들어찬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방바닥이 젖어 있어서요. 보시다시피 바닥에 수건을 놓고 말리고 있습니다. 냉장고 밑에도 흙이 막 쌓여있고 침대 밑에도 흙이 쌓여있고 그거 치우고 들어가서 살까 싶으잖아. 바닥보다 낮은 서울 구로구의 반지하 주택. 그날 밤 바닥과 맞닿은 곳에 뚫린 창문으로 순식간에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이 문을 요리 여니까 여기서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 물 속으로 막 내가 이렇게 휩쓸려 들어왔더라. 침대니 뭐니 냉장고니 싹 다 넘어져 갖고 있는데. 쏟아진 빗물에 냉장고와 침대가 물에 잠겨 떠다닙니다. 비는 그쳤지만 이곳 반지 앞방엔 여전히 물이 차 있습니다. 동작구의 또 다른 반지하 주택에 가봤습니다. 잔뜩 물을 머금었던 벽지는 바닥에 흘러내렸고 장판도 뜯어져 나갔습니다. 모든 살림살이가 진흙을 뒤집었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 주택 주민만 4명이 숨지자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나 반지하에 주거 공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미 지어진 곳도 20년 안에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 여건상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거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위로 올라갔으면 좋지요. 여유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없는 사람이 밑에 사니까. 나라에서 이제 혜택을 많이 준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는 주거비용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 수준. 하지만 서울 빌라의 지하층 전세금만 벌써 1억을 넘긴 상황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지하방에서 지상의 어떤 양호한 질적으로 괜찮은 주택으로 주거 상향을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려면 체계적인 주거 사다리 정책이 준비돼야 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다급했던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영웅들이 있었죠. 물이 차오르는 반지하에 갇혀있던 이웃을 구해낸 시민들, 그리고 밤낮으로 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는 소방관들 덕분에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현장 상황을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들어찼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 건물과 담벼락 사이 좁은 틈으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안에서 열어야 돼. 창문 열어봐요, 창문. 이거 깨야 돼요. 깨야 돼요. 뒤로 비켜봐요, 뒤로. 소화기로 연신 유리창을 내리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수업 때문에 그런 거야. 침착하고 있어. 6분간의 사투 끝에 창문을 깨고 갇혀있던 남성을 가까스로 구해냅니다. 됐어. 나왔어. 괜찮아. 됐다. 집안에 갇혀있다는 남성의 연락을 받고 지인과 이웃 주민들이 달려나온 건데 그중엔 육아휴직 중이던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카카오톡으로 구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가서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찾게 됐어요. 이 경찰은 바로 옆 건물 반지하에서도 이웃을 구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살을 헤치고 담벼락을 건넌 남성이었습니다.
이 일대에 무릎 높이까지 비가 오면서 반지하에 살던 주민들은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요. 밖에 있던 주민들이 창살을 뜯어내고 나서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신림동의 또 다른 반지하방 입구에도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가슴까지 물에 잠긴 소방대원들이 구조를 시도합니다. 쇠지렛대로 문을 부수자 좁은 틈이 생깁니다. 그 사이로 한 여성이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나중에는 이제 문이 안 열린다고 막 큰일 났다고 119에 전화를 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물이 이만큼씩 찼을 때 119가 구조가 됐다고 해서. 보시면 제 머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집안을 3일 넘게 치웠지만 여전히 진흙투성입니다. 가족들은 딸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대원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전부를 다 드리고 싶을 만큼 감사하죠. 아이를 구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봐 정말 가슴이 지금도 두근거리거든요.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폭우 현장에서 제보 영상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영훈 기자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 폭우가 지나간 자리 처참한 모습들이 좀 드러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일단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대전시 송천동 도로에서 오늘 오전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도로 한복판에서 마치 분수처럼 물줄기가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네. 차들이 물줄기를 피해서 아슬아슬 지나가고 있는데요. 빗물이 역류했거나 상하수도관이 뚫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전은 오늘까지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강원도 춘천에서 어제 촬영된 영상인데요. 워터파크로 보이는데 시설물이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각종 집기류도 보이는데요. 하천변에 있는 수상 레저 시설에까지 각종 부유물과 함께 물이 차올라서 비가 그치더라도 복구에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오전 지하철 8호선 성남시 모란역 상황인데요. 빗물이 흥건하게 고인 역 내부를 시민들이 조심스럽게 오가고 있는데요. 이 전철 운행이 차질을 빚지는 않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영상 역시 오늘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린 경기도 광주입니다. 비닐하우스가 황토빛 흙탕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이 부러지고 쓰러져서 내부는 쑥대밭이 됐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 안타깝습니다. 네, 농민들을 위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어젯밤 충북 청주 율량천 모습입니다. 폭우에 하천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범람 직전까지 몰렸는데요. 거센 물살이 다리 바로 밑까지 위협하고 있어서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자, 이번 폭우로 문화재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사적 제367호인 조선 숙종의 후궁 영빈 김씨의 영빈묘가 이번 폭우로 봉분이 크게 파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의 성곽 일부도 무너져 내렸고요. 서울 종묘와 선릉, 정릉에서도 돌담이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각별한 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피해 상황 살펴봤습니다. 정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